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들 이랬지,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졸렬한 사람이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졸렬한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25일에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가 한 대답 중 일부입니다. 김문수는 줄곧 유세장에서 이재명 후보의 방탄복과 방탄유리에 대해 조롱해왔습니다. 이후 2차 토론회에서도 이재명 후보의 부산 테러를 언급하며 부산 지역 감정까지 부추겼습니다. 고발사주의 공익제보자였던 조성은 대표는 김문수 씨가 조롱하고 폄훼하던 그 죽음 앞에 상처 크기다. 정말 마지막 민주주의 이야기할 때는 역겨움을 넘어 절망적이었다. 라며 이 사진을 공유했습니다. 중앙일보의 2022년 7월 8일자 일백을 81만 건 분석한 작가, 제도화된 일베 현신, 그게 이준석 라는 제목의 보도가 다시 소환되는 건 변치 않는 이준석의 언행 때문이겠지요. 자, 이런 자들의 결합을 두고서 신인규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시대착오적 전략. 국민의힘은 단일화 외에는 할 말이 없는 모양새이다. 되지도 않는 단일화에 목숨 거는 모습에서 집단적 오류를 범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소멸되는 과정을 본다. 단일화가 아무 의미가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우선 첫째로 내란 연대이기 때문이다. 내란으로 인해 치러지는 조기 대선인데 누가 뭐래도 귀책 사유는 윤석열 내란 수계와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데 귀책 사유를 가진 쪽과 누가 연대한들 시너지가 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둘째, 단일화라는 정치인들의 이벤트가 가지는 효용성이 상실됐다. 과거엔 TJ와 JP처럼 강력한 카리스마와 지지자들에 대한 정치인의 신뢰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삼김시대와는 다른 상황이다. 지지층 결집이 예전 같지 않고 원칙 없는 단일화, 즉 정치공학적 단일화는 야합이자 협잡질인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합쳐도 순기능이 없다. 셋째, 단일화로 선거를 이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다. 지금 국민의힘은 윤석열 내란에 대해 석고대죄를 해도 책임을 다 치를 수 없다. 그런 상황에서 반성과 사죄는 거의 없고 오로지 정권만 차지하기 위해 단일화에 매달리는 것은 승리지상주의 또는 권력 중독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내란을 경험한 국민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뻔뻔함의 극치이자 파렴치에 해당한다. 김문수가 가지는 비호감과 압도적 비호감, 이준석의 단일화는 비호감 연대이다. 비호감에 비호감을 더하면 최악의 정치 괴물이 탄생한다. 그냥 자기 길을 가면 될 일인데 비호감 연대를 통한 단일화가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국민들은 다 아시는데 오직 미련한 국민의힘만 모른다. 국민의힘은 종말을 곧 맞을 것이다. 이준석은 단일화를 하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하다. 만일 단일화를 한다면 위에 설명한 이유에 더해 그동안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수십 번 말해놓은 자기 말을 번복하는 것이기에 거짓말 논란으로 강제 정계 은퇴를 당할 것이다. 결국 단일화를 하면 단일화에서 망하고 단일화가 불발되면 각자 심판을 받아 소멸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1년 전 말했던 보수의 종말 그림이다. 자업자득이고 업보이다. 한국 정치를 망친 엄청난 대가를 치를 시간이다. 모든 행위에는 책임이 따르기 때문이다. 양도구육을 해서 국민을 속인 권력 중독자와 선거 중독자 모두에 대한 엄중한 심판이다. 자, 이재명 후보의 기자간담회에서 정치보복에 대한 질문에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그야말로 거인 이재명으로서의 완성을 느끼게 했습니다. 즉, 이것이 진짜 대한민국을 대표할 진짜 리더의 품성이다 이겁니다. 정치보복 얘기를 자꾸 하는데 이게 이제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그래서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런 의심을 해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을 갖지 않고 있어요. 속을 뒤집어서 보여줄 수는 없지만 저는 성과주의자입니다. 저는 실적을 통해서 평가받기를 원하고 제가 행복한, 제가 살아가면서 더 만족감을 느끼는 삶의 행태는 누구를 괴롭혀서 즐겁지 않아요. 그리고 인생이란 짧은 것이고 다 지난 일들은 그냥 기억 속에 존재하는 그냥 기록일 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것은 엄혹한 현실이에요. 저는 과거에 연연하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실패를 후회하지 않아요. 거기서 경험을, 교훈을 찾을 뿐이죠. 우리가 짧은 5년 기회를 주신다면 5년을 일하게 되는데 그 사이에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와 전선을 긋고 그에 대해서 국력을, 국가 역량을 투입해가지고
그를 제재 보복하기 시작하면 저항할 것이고, 그럼 충돌이 발생하고, 그러면 통합도 안 되고,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당면한 일만 하기에도 너무 시간이 부족하고 성과를 내기가 만만치 않은데, 그런 제 입장에서는 그 불필요한 그냥 감정에 불과한 미래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오히려 해가 될 보복은 보복을 부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저로서는 합리적으로 보면 할 이유가 없는 거죠. 성과를 내서 국민들에게 칭찬받고 훌륭한 리더로 제가 성남 시민들에게 잊혀지지 않는 시장으로 지금도 기억되고 사람들이 그리워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대통령으로 남는 게 제 주요 목표예요. 유치하게 너 옛날에 이랬지, 당신들 이랬지, 당신도 한번 당해봐, 이럴 정도로 저는 졸렬하지 않습니다. 졸렬한 사람이 그런 졸렬한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그런 졸렬한 생각을 했으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그 정서적으로 어떻게 그걸 견뎌내겠어요? 저는 다 털었기 때문에 제가 조갑재 대표 정규재 주필과 얘기하면서 제가 그 얘기를 했는데, 저는 미움이 없어요. 미워하면 제가 마음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견디지 못했을 겁니다. 미움을 가졌다면. 그러나 그냥 자연의 일부로 윤석열 대통령으로서야 할 수 있는 게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나름은 최선을 다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냥 내가 길을 가는데 건너야 될 좀 더 넓은 또는 더 깊은 강, 더 높은 산이지, 그게 그냥 원망한다고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있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마음이 편하죠. 그리고 또 산을 넘으면 끝 아닙니까? 정치 보복인 이런 걸 가지고 유치하게 의심하고 자기가 그랬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럴 거다라고 걱정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원래 자신들의 역할로 되돌아가서 서로 잘하게 경쟁해서 국민들한테 칭찬받는 훌륭한 정치인들로 함께 남기를 바랍니다. 내란 세력을 어디까지 단죄하는 내란 행위의 형사범죄 주요 범죄 공모자, 거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예를 들면 아직도 그 내란의 진상은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수개는 확인됐는데 지금 주요 임무 종사자들 몇몇만 지금 재판받고 있지만, 그 외에도 저는 관련자들이 주요 임무를 수행한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다고 보여져요. 밝혀지지 않고 있는 거죠. 또 내란, 그러니까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외환해제, 상대 적국에게 군사적 이익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침공을, 도발을 유도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전혀 밝혀지지 않았죠. 그런 주요 임무, 핵심 당사자에 대한 단죄, 처벌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그렇다고 거기에 동원된 일선 지휘관, 군인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그 내란의 비협조, 태업을 해서 오히려 내란을 막은 공로자들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확대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방적 명령에 의해서 공무원으로서 지휘 명령이 복종할 의무에 따라서 단순하게 참여한, 지시에 따른 그런 것까지 우리가 다 무죄 삼겠다는 취지는 아닙니다. 주요 공범들, 주요 관련자들을 형사법에 따라서 수사하고 처벌한다, 이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